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시사 상식 10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전제품을 이용하며 사용기간이 끝나면 제품을 반납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가전구독입니다. 가전구독 서비스는 최근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전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합니다.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포함됩니다. LG전자는 현재 23종의 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2024년 10월부터 가전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대재해법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중상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말하며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재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며 방과 후 또는 방학 동안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돌봄교사입니다. 돌봄교사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돌봄교사의 역할은 방과 후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숙제나 학습을 도와주며 다양한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의 발달을 지원합니다. 돌봄교사는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며 앞으로도 돌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B컷입니다. B컷은 금리 인하가 소폭이 아니라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보통 0.25% 정도 인하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B컷은 0.5% 경우에 따라서는 1%에 가까운 인하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줄어들어들고 고용 하방 위험은 증가하였다라는 설명으로 0.5%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해주는 업체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말합니다. 고객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구조로 대규모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빠른 생산 주기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주요 파운드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을 위탁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PB 상품입니다. PB 상품은 프라이버 브랜드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중간 거래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롯데마트 브랜드, CU의 CU 브랜드, GS25의 GS25 브랜드 등도 PB 상품의 일종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의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물보안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어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법안이지요. 생물보안법으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은 중국의 수요가 이전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강제로 양도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일본은 한국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을사늑약의 가장 큰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이었으며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후 1910년에는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완전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 조선 인사들은 을사오적으로 불리며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한 인물들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에 합의한 비밀 협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1905년 7월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와 일본 수상 가스라 사이의 비밀 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관해 어떠한 공격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필리핀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에 맡긴다. 둘째,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 3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형성한다. 셋째, 미국은 러일 전쟁의 귀결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밀약으로 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을 일제가 강제로 속국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한국을 식민지 국가로 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